여보, 커피 한 잔 줄까? 은숙은 부엌에서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전 10시 햇살이 거실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남편 상훈이 은퇴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28년의 결혼 생활. 아니, 정확히는 27년 11개월. 은숙은 남편의 은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미뤄왔던 여행들,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거라 믿었다. 커피는 무슨? 벌써 10시야. 아침 설거지는 다 했어? 상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다. 은숙은 잠깐 멈칫했다. 설거지는 이미 끝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싱크대를 확인했다. 응, 다 했어. 그럼 청소는? 오늘 청소 안 해? 은숙은 손에 든 커피포트를 내려놓았다. 청소는 어제 했다. 그리고 사실 매일 할 필요도 없었다. 둘이 사는 집인데다 크게 더러워질 일도 없었다. 어제 했잖아. 어제? 그럼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상훈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거실을 둘러봤다. 먼지 좀 봐. 여기 TV 선반 좀 봐봐. 은숙은 아무 말 없이 행주를 들었다.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 상훈이 은퇴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겠지 싶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점심은 뭐 해줄 건데? 상훈이 물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 어제도 찌개였잖아. 매일 찌개만 먹으면 어떡해?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잖아. 그것도 못해? 은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상훈이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다. 은숙도 바빴다. 파트타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원봉사도 나갔다.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로 바빴기에 크게 부딪힐 시간도 없었다. 문제가 있어도 흘러갔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상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은숙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그리고 평가했다.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네. 점심 식탁에서 상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반찬? 나. 전체적으로. 너 요즘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은숙은 자신이 담은 반찬을 내려다봤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 늘 하던 대로 했다.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했다. 말 없으면 인정하는 거지. 은숙은 젓가락을 들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창밖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조용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긴장이었다.
그리고 은숙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 딸 수진이의 전화였다. 은숙은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와, 진짜? 아빠도 좋아하시겠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 갈비를 고르고 신선한 채소를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딸과 사위가 오는 날은 언제나 특별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부엌 곳곳을 정리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끄럽게. 상훈이 침실에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다. 애들 온다고 했잖아. 갈비찜 만들고 있어. 아침부터.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은숙은 가스불을 줄였다. 환풍기 소리도 낮췄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보냈다.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다. 등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엄마.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와 사위 준호가 들어섰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은숙을 꼭 안았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왔어. 앉아. 상우는 소파에 앉은 채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자, 밥 먹자. 엄마가 갈비찜 해놨어. 은숙이 밝게 말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대박. 엄마 손맛 최고. 많이 먹어. 은숙이 수진이 앞에 갈비를 듬뿍 얹어주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을 때였다. 물 좀 줘. 상훈이 빈 컵을 내밀었다. 은숙이 일어나려는데 수진이가 먼저 움직였다. 제가 드릴게요, 아빠. 됐어. 내 엄마가 하면 돼. 상훈이 손을 내저었다.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그런데 컵을 내려놓는 순간, 은숙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물 몇 방울이 식탁에 떨어졌다. 뭐 하는 거야? 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미안해. 내가 지금. 은숙이 황급히 행주를 가지러 갔다. 정말 정신이 없어. 식사 중인데 이게 뭐야? 상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빠,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튀었어요. 수진이가 재빨리 휴지로 닦았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요즘 내 엄마 정말 이상해. 맨날 이런 식이야. 여보. 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식탁이 조용해졌다. 수진이와 준호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장인어른, 저희가 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럴 때 말해야 알지. 평소에는 듣지도 않으니까. 은숙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딸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가 작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은숙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렇게 기대했던 가족 식사가 무너져 내렸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은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남편의 질책뿐이었다.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수진이가 다가왔다. 됐어, 가서 쉬어. 엄마가 할게.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진짜. 은숙은 다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폭발하는 남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상. 은숙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은수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친구 정혜의 문자였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정기 모임. 한 달에 한 번 은숙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응, 그래. 어디서 만나? 명동 카페. 작년에 갔던 그 예쁜 곳. 은숙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외출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화요일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마쳤다. 청소도 하고 점심 반찬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어디가? 상훈이 물었다. 친구들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있잖아. 또, 지난달에도 나갔잖아. 한 달에 한 번인데.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돈은 어떻게 쓰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는 거야. 비싼데 안 가. 상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숙은 가방을 들고 나섰다.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다. 친구들이 이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숙아, 언니들. 4명의 친구들과 포옹을 나누었다. 메뉴판을 보며 수다를 떨었다.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라떼. 은숙이는? 나도 아메리카노. 은숙이 대답했다. 가장 저렴한 메뉴였다. 왜? 요즘 신메뉴 딸기 라떼 맛있던데. 같이 먹어보자. 아니야, 난 커피가 좋아. 사실은 가격 때문이었다. 아메리카노는 4,000원, 딸기 라떼는 6,500원. 2,500원 차이가 부담스러웠다. 점심을 먹고 옷가게를 구경했다. 정혜가 예쁜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이거 어때? 은숙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가격표를 보니 39,000원.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다. 색깔도 마음에 들었다. 예쁘긴 한데. 다음에. 왜? 사. 너 옷 살 돈도 없어. 아니야, 그냥 아직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였다. 현관문을 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왔어? 상훈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응. 뭐 샀어? 아니, 아무것도 안 샀어. 그럼 돈은 얼마나 썼는데?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점심에 12,000원, 커피에 4,000원. 16,000원. 상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그렇게 많이 써?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그 정도.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하다고 생각해. 상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왜 이런 걸 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그렇게 돈 쓰면 어떡해?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친구 만날 때 미리 말해. 그리고 얼마 쓸 건지 계획표 만들어. 계획표. 그래, 계획표. 그래야 내가 확인하지.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남편에게 용돈을 보고해야 한다니. 다음 날 은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취미 수채화 도구를 꺼냈다. 젊었을 때 즐기던 취미였다. 요즘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었다. 그게 뭐야? 상훈이 물었다. 수채화 도구. 예전에 하던 거.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녁 먹고 나서 조금씩. 물감이랑 종이 사려면 돈 들잖아. 그런 거 하지 마. 은숙은 도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커피 한 잔도 눈치 보이고 취미도 할 수 없는 살. 집안에 있어도 숨이 막혔다. 자유가 없었다. 은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은퇴한 후 자신의 삶도 함께 멈춰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통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여보, 오늘 좀 피곤해서. 은숙은 소파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아침부터 대청소를 했다. 창문을 닫고 베란다를 정리하고 이불도 모두 빨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피곤? 뭐가 피곤해? 상훈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청소하느라. 좀 무리했나 봐. 청소. 그게 무슨 일이라고. 상훈이 비웃듯 말했다. 나 회사 다닐 때는 매일 12시간씩 일했어. 그것도 30년 넘게. 나도 알아. 알긴 뭘 알아. 집에서 청소 좀 했다고 피곤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아. 은숙은 입을 다물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나 좀 쉬었다가 저녁 준비할게. 지금 몇 시야? 벌써 5시 넘었는데. 저녁은 언제 먹으려고? 조금만. 왜 그렇게 게으르게 있어? 상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녁 준비도 제때 못해? 은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뭘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피곤할 때는 생각도 잘 안 났다. 여보, 오늘은 간단하게 뭐 시켜 먹을까? 시켜 먹어.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 상훈이 부엌까지 따라왔다. 집에 재료 있으면 해 먹어야지. 맨날 편한 것만 찾고. 그럼 뭐 먹고 싶은데? 그걸 내가 정해줘야 해. 30년 가까이 밥했으면 알아서 좀 하지. 은숙은 숨을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금치를 무쳤다. 계란말이를 부쳤다. 손이 떨려서 계란말이가 모양이 엉망이 됐다. 이게 뭐야? 상훈이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찍으며 말했다. 계란말이.
형편없네.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상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국이 짜. 시금치는 질기고. 밥도 좀 되게 지었네. 말 좀 해봐. 왜 자꾸 말이 없어? 미안해. 미안하긴. 나만 힘든 줄 알아? 상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힘들어. 40년 넘게 일하다가 은퇴했는데 집에 와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으니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안 됐다. 왜 또 울어? 상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요즘 맨날 우네. 갱년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넌 맨날 예민하게 굴고. 은숙은 식탁을 떠나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만 힘든 줄 알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숙도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상호는 더 화를 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다고. 너는 집에만 있었잖아.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면서도 파트타임 일을 했다. 하지만 상우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상훈이 물었다. 잠을 잘못 잤나 봐. 요즘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해? 얼굴 좀 챙기지. 은숙은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여보.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대화 좀 할까? 무슨 대화? 요즘 우리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아서. 싸우긴 누가 싸워?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거지. 상훈이 신문을 펼쳤다. 내가 제대로 하면 될 일이야.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화가 안 됐다. 은숙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상훈에게는 자신의 불편함만 중요했다. 그날 밤 은숙은 또 혼자 울었다. 집안의 긴장은 점점 더 높아졌다. 은숙은 상훈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웃을 수도 편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은숙은 깨달았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이걸 얼마 만에 찾았어? 상훈이 서재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어머, 그거. 은숙이 다가갔다. 결혼 초 사진들이네. 그러게. 그때는 참 젊었지. 상훈이 앨범을 넘겼다. 은숙도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런 순간이 편안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여기 봐. 우리 신혼여행 때. 맞아, 제주도. 그때도 넌 짐 싸는 걸 엉망으로 했지. 상훈이 웃으며 말했다. 은숙의 미소가 굳어졌다. 카메라 두고 온 거 기억나? 신혼여행 가면서 카메라를 두고 오다니. 그건 당신이 챙기겠다고 했잖아. 내가? 아니야. 넌 맨날 그래. 자기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고. 상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때 분명히
됐어. 지난 일 가지고 논쟁하기 싫어. 상훈이 앨범을 넘겼다. 은숙은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네. 그때도 참. 상훈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수진이 도시락을 깜빡했잖아. 애가 얼마나 울었는데. 그건 그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변명은 그래도 엄마가 챙겨야지. 애가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나도 그때 미안했어. 수진이한테도 사과했고. 사과한다고 다야? 그때 그 일로 수진이가 한동안 트라우마였다고.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20년도 넘은 일이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이미 그 일을 잊었다. 하지만 상우는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이라고 없던 일이 돼? 넌 맨날 그래. 잘못하고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됐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상훈이 앨범을 닫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이 김치 작년 겨울에 담근 거야? 상훈이 물었다. 응. 아직 괜찮아. 괜찮긴. 시큼해. 그때도 그랬잖아. 내가 담근 김치는 항상 뭔가 부족해. 어머니 김치하고 맛이 달라서 그런 거야. 또 시작이네. 우리 어머니 들먹이고. 상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잘못하면 맨날 남 탓이야. 그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어. 어머니 생신상 준비할 때도 내가 전 태워놓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지. 그때 정말 시간이. 변명하지 마. 실력이 없으면 미리 준비를 하든가. 은숙은 밥을 먹다 말았다. 목이 메었다. 다음 날 은숙이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상훈이 물었다. 신발 좀 정리하려고. 또 버리려고. 그거 5년 전에도 그랬잖아. 멀쩡한 내 운동화 버려놓고. 그건 너무 낡아서. 낡아서. 아직 신을만 했어. 넌 맨날 멀쩡한 걸 버려. 상훈이 신발장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다. 이것 봐. 이것도 버릴 거야? 그건 벌써 3년이나 안 신었잖아. 안 신은 게 아니라 내가 뒤에 처박아 놔서 못 신은 거지. 그때도 그랬어. 내가 아끼던 물건들 내 마음대로 버리고.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은숙은 신발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은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우는 은숙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모든 실수를, 모든 잘못을 마치 어제 일처럼 꺼내놓았다. 사과해도 소용없었다. 용서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다. 은숙은 깨달았다.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은 영원히 잘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은숙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
작은 결심이었지만 확고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은수가 괜찮아? 친구 정혜가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은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괜찮은데. 우리 만날까? 그럴까? 이틀 후 은숙은 정혜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은숙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수가 무슨 일 있어? 정혜가 은숙의 손을 잡았다. 그제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은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끝없는 잔소리, 경제적 통제, 과거 트집, 무시당하는 감정들. 정혜는 조용히 듣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은수가, 그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치?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정서적 학대야. 그 말에 은숙은 깜짝 놀랐다. 학대라니. 학대까지는. 은수가 생각해봐. 남편이 널 존중해. 내 감정을 이해해. 아니잖아. 너를 통제하고 무시하고 과거 일로 계속 괴롭히잖아.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었다. 상담 한번 받아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담을. 응. 내가 아는 상담센터 있어. 거기 선생님 정말 좋으시거든. 일주일 후 은숙은 상담센터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김은숙 씨.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은숙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남편의 은퇴 후 달라진 일상, 그리고 지금의 고통. 상담사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숙 씨,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지 남편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분의 행동은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그건 부부간의 정상적인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와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니 오히려 슬펐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 은숙의 가슴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30년 가까이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기적인 걸까?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딸 수진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말해.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생각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알았어. 엄마, 주말에 갈게.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은숙은 깊게 숨을 쉬었다. 두려웠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산다는 것도 확실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은숙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주말에 찾아온 딸 수진이 은숙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엄마 괜찮아. 은숙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 아직 말 안 했어. 오늘 할 거야. 은숙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별거할 집도 알아봤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그리고 은숙은 이미 결심했다. 엄마를 응원할게. 수진이 은숙을 안았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수진이 돌아간 후 은숙은 거실로 나갔다. 상우는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뭔데?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야. 중요한 얘기야. TV 좀 꺼줘. 상우는 불만스럽게 리모컨을 눌렀다. 뭔데 그래? 은숙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고 싶어.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 비웃음이 번졌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생각? 내가 뭘 생각했는데?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통제하고 무시하고 내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존중? 내가 30년 가까이 돈 벌어다 준 게 존중이 아니야? 돈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사람이야. 파트너야. 당신의 하인이 아니라고. 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야, 김은숙. 지금 정신이 있어? 정신 차렸어. 이제야. 은숙도 일어섰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 내가 뭐가 불행한데? 상훈이 소리쳤다. 먹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뭐가 부족해?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 이해가 부족해. 존중이 부족해. 사랑? 60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나이가 상관 있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해. 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곧 비굴한 말투로 바뀌었다. 여보,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미 늦었어. 늦긴 무슨. 우리 30년 가까이 산 사이잖아. 그 30년 동안 나는 충분히 참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수진이는 뭐래? 애도 찬성해. 수진이는 엄마 편이야. 내 행복을 봐라. 상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다. 이혼? 좋아. 해봐. 근데 재산 분할 기대하지 마. 한 푼도 안 줘. 그건 법대로 하면 돼.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뭐? 변호사까지. 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응. 나 진지해. 김은숙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이혼해서 뭐 하려고. 내 인생 살려고.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후회할 거야. 후회는 지금 하고 있어.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하고. 은숙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다. 뭐 하는 거야? 오늘부터 별거 할 거야. 집은 며칠 안으로 구할게. 별거? 넌 정말. 은숙은 현관문으로 향했다. 상훈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 김은숙. 은숙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상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0년 가까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택시를 타고 딸 수진이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거리에 불빛이 흘러갔다. 은숙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 두렵지만 설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수진이가 따뜻한 커피 잔을 내밀었다. 은숙은 딸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히려 좋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상훈은 처음엔 버텼지만 결국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도 합의했고 3개월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예정이었다. 은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은수가 오늘 만날 수 있어? 정혜에게 전화했다.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명동 그 카페. 내가 추천해줬던 딸기 라떼 마시고 싶어. 카페에서 정혜를 비롯한 친구 3명을 만났다. 은수가 얼굴이 완전 달라졌다. 미란이가 감탄했다. 정말, 뭐가 달라졌는데?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맞아. 지금은 편안해 보여.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숙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다. 정말 그랬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딸기 라떼 맛이다. 은숙이 활짝 웃었다. 더 이상 가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우리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가는데 은숙이도 갈래? 수경이가 물었다. 부산 1박 2일. 응.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고.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것이다. 상훈의 눈치를 보고 돈 걱정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아. 나도 갈게.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짐을 풀다가 오래된 수채화 도구를 발견했다. 이사 올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이제 할 수 있겠네. 은숙은 도화지를 펼치고 붓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다. 붓에 물을 적시고 파란색 물감을 풀었다. 하늘을 칠하고 나무를 그리고 작은 새도 그려 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숙은 완성된 그림을 바라봤다. 와! 서툴렀지만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그렸다는 게 뿌듯했다. 은숙은 그림을 벽에 걸었다. 첫 작품이었다. 며칠 후 은숙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는 봉사인데 매주 목요일 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은숙은 깨달았다. 자신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어요? 그럼 고맙지. 할머니가 은숙의 손을 잡았다. 젊은 사람이 이런 데까지 와서 봉사하니 기특하네. 젊은 사람이라는 말에 은숙이 웃었다. 자신도 60이 넘었는데.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젊어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은숙의 작은 원룸은 점점 따뜻한 집이 되어갔다.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걸렸고 책장에는 새로 산 책들이 꽂혔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삶이다. 30년 가까이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김은숙으로 살 것이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은숙의 미래도 그 하늘처럼 넓고 아름다울 것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자유롭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오늘 나는 나답다. 그렇게 은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